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역시 상악 16번 대구치 자리인데 염증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흡수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상악동이 내려와 있어서 잔존골 길이가 거의 없죠. CT를 보시면 잔존골이 거의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려면 이 높이까지는 상악동 속에 뼈를 만들어야 할 텐데 골벽이 비교적 가까이 있는 편이고 또 막이 매우 비우해서 안 찢어지고 거상이 잘 될 듯하니 근원심으로는 골 형성이 많이 될 듯합니다. 엑시얼 뷰를 보면 역시 막이 비우해서 덜 찢어지고 거상이 잘 될 것이니 골 형성에 유리하겠지만 대신에 공간이 매우 커서 가운데서는 혈병이 흡수가 되어 골 형성이 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설로 보면 역시 막이 두꺼워서 유리하지만 골폭이 넓어서 가운데서는 골 형성이 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도우 방식으로 막을 구상 후 ABCP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6달 후 파노라마 사진인데 근심으로 골 형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생긴 지 겨우 6달 지난 애기뼈라서 골줄이 매우 약할 텐데 파노라마 소견이라서 괜찮아 보일 뿐이고 CT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골 형성이 되었지만 신생골이다 보니 골 성숙이 덜 되어 골줄이 매우 약하게 보입니다. 엑시얼 뷰에서도 이 높이까지는 골 형성이 다 되었지만 상동이 넓다 보니 골 성숙 속도가 느려서 과연 초기골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연조직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이죠. 협설측을 보면 넓은 관계로 역시 가운데가 골 재생이 덜 되어 아래로 꺼져 있는데 상동이 넓어서 혈병이 못 기다리고 녹았기 때문이고 뼈인지 연조직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골줄이 많이 무릅니다. 그러나 뼈인지 연조직인지는 픽스치를 심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골폭은 넓으나 골줄이 매우 나쁜 상급 케이스입니다. 기존의 조립형을 심기가 싫어서 HF를 심기로 했는데 이렇게 꺼져 있으니 식립 위치를 설적으로 옮겨서 지름이 4.8mm로 비교적 굵은 편인 조립형 HF를 심은 직후의 CT 사진들입니다. 픽스처의 협설측과 하단에서 압박이 된 것 같은데 새로 생긴 이 부위가 만약 진짜 뼈가 아닌 연조직이라면 압박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지는 못할 것이므로 연조직이 아닌 뼈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근원심으로는 골줄이 무른 관계로 픽처의 갭이 매우 큰 것이 재차 확인이 되고 앞의 케이스보다 갭이 더 큽니다. 하지만 신생골이다 보니까 유착 기간 동안 많이 성숙되고 갭도 많이 줄어들기는 할 것입니다. 식립 직후의 파노라마 사진이고 유착을 위해서 픽스처만 심은 상태로 확대해서 보면 근원심으로 픽스처와 신생골과의 갭이 CT에서만큼 크게 보이지가 않고 사실상 나사산 구간만 빼놓고는 서로 간에 잘 맞닿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골폭이 넓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죠. 이래서 파노라마 사진은 다 믿을 수가 없고 CT를 같이 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 6달 후에 다행히 유착이 되어서 지대줄 연결하고 크라운을 했는데 HF도 조립형이니까 나중에 지대줄 풀어내어 잇몸 소독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6달 동안 근원심으로도 골질이 더 좋아지고 갭도 줄었을 텐데 파노라마에서는 식립 직후나 6달 후가 별 차이가 없이 보이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골폭이 넓어서 그런 것이고 아직 CT를 안 찍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근원심으로의 골 유착이 식립 직후보다 더 좋아졌겠지만 역시 시원찮은 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골질이 안 좋았던 두 케이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늘심의 골유착 상태가 파노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픽스처의 고정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착이 된 후의 일이고 일단은 잘 붙어야 하는데 두 케이스 모두 다 초기 고정을 거의 협술 쪽에서만 얻고 있고 게다가 잇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니 유착 실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BCP를 한 경우에는 골질이 더 안 좋아서 초기 고정이 더 약하니 유착 실패가 더 잘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골질이 나쁜 케이스에서는 일체형을 짚기가 솔직히 말하면 내키지가 않습니다. 재수술을 하게 되면 시술자와 환자 둘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다시 안무비까지 기다려야 하니 치료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골질 나쁜 경우에는 지름이 큰 픽스처라면 일체형을 심는 것보다 조립형을 심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유리한데 그 이유가 단지 유착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뿐이라서 붓고 난 후를 생각해 보면 기존의 조립형을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의 조립형은 지름이 크더라도 이런 단점만 해소가 될 뿐이고 실수로 깊게 심는다든지 또 골격무사가 있으면 지대주가 불완전하게 결합이 된다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울러 조립형의 이런 장점, 즉 교합력을 덜 받게 하고 잇몸 염증 관리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절충한 하이브리드 HF를 개발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묻어둔 조립형보다 유착 실패가 됩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렇게 골질이 안 좋은 경우 유착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추가로 근원심에서 기존 여태껏 해왔던 것보다 고중력을 더 얻을 수 있는 픽스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 점은 골유착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진짜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플란트 수명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고 조립형 일체형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픽스처의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협설측을 제외한 앞니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골유착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픽스처의 둘레 전체에서 고정력을 다 얻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동안 얻은 결론은 픽스처의 개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서 새로운 디자인을 가진 픽스처 개발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면 골질이 좋은 케이스에서는 일체형을 심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골폭이 좁은 2급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반면에 골질이 나쁜 케이스에서는 일체형보다 조립형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기존의 조립형의 경우에는 단지 유착이 더 잘 되고 교합력을 덜 받기 때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폭이 넓은 상급에서는 지름이 큰 픽스처를 심을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만 지대줄의 불안정 결합의 문제는 해소가 안 되고 골폭마저 좁아서 지름이 작은 픽스처를 심어야 하는 4급 케이스에서는 둘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차마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골질 나쁜 케이스라면 유착이 잘 된다고 해서 기존의 조립형을 심기보다는 기존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살리면서 아울러 근원심으로 고중력을 지금보다 더 넣을 수 있는 픽스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결국은 디자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해서 시술하고 있는 조립형 HF는
기존의 조립형의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지만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서는 일체형과 마찬가지로 유착 실패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